지역 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 명소를 자주 방문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희 전주의 경우에는 한옥마을이 그렇습니다. 저희 한옥마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나고 자라면서 소풍, 나들이, 현장학습, 지역 축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번 방문해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옥마을 매번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은 차량을 바치고 공간을 찾지 못해 한옥마을 뺑뺑 돌았고, 그리고 주말에 방문할 때면 차 없는 거리가 잘 통제되지 않아 차 없는 거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새삼 여러 번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저희 고장인 전주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옥마을인, 그리고 슬로시티인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이 보다 멋지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할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혹시 여기서 전주 한옥마을 방문해보신 분 계신가요? 꽤 많네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한옥마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주 한옥마을은 2002년 31만 명에 불과했던 관광지에서 점점 130, 493, 그리고 5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을 내다볼 정도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어난 관광객들이 저희와 같이 불편함을 느꼈을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 설문조사 결과 저희는 유난히 불만족이 높은 문항을 찾았습니다. 바로 주차시설 문제였습니다. 무려 과반이 넘는 관광객들이 주차시설이 불편하다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 문제가 역시 심각했음을 인식하고 주차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주차장이 아닌 인도입니다. 인도죠. 하지만 사람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렇게 인도에까지 차를 바치게 된 것일까요? 자, 20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같은 날 20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20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20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있는 차량은 2대, 아래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문조사를 하던 중에 관광객들이 기타 의견을 적어주셨는데 바로 한옥마을에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결과였습니다. 한옥마을은 한 해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는 것은 차량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쓰레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실로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이 대답은 실로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옥마을 사업소에 문의를 해본 결과 5개의 쓰레기통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 쓰레기통은 5개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은 29만 6,330제곱미터로서 5개의 쓰레기통으로 이 많은 쓰레기들을 감당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모두 쓰레기통 부족이 직간접적으로 원인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다른 팀원들이 저희가 조사한 한옥마을의 불편한 점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한옥마을 주차시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이 개발된 이래로 끊임없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많아진 관광객들의 차량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 또한 여러 곳이 생겼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300여 대의 차량이 수용 가능한 3곳의 공용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 중입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근처의 주차시설 또한 한옥마을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한옥마을 사업소에 그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로는 첫째, 주차장의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차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관광객 수에 비하면 주차장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한옥마을 관광객 상당수가 주차장의 위치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주차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옥마을을 방문해보면 130대 규모의 공용 주차장들은 비어있고 앞서 말했듯이 많은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둘째, 주차 지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은 한옥마을의 주차장을 찾아다니며
수용 가능한 차량 수와 한옥마을 주차지도상 주차 가능 차량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도상 144대의 차량이 수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던 전주 전통문화관 주차장이 실제로는 88대, 지도상 14대의 대형버스가 수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던 주차장 P9 대형버스 주차장은 실제로는 10대의 차량이 수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P8 전동성난길은 주차라인 표시가 아예 없어서 이곳이 주차장이 맞는지 아닌지조차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셋째, 찾기 어려운 표지판 때문입니다. 한옥마을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넓은 주차장인 주차장 P2나 주차장 P3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은 한옥마을 안에 단 2개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가 실행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은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고 여유롭게 한옥마을의 경관을 감상하고 주요 통행로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12월 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 하나요. 그림에 표시된 한옥마을 가로가 태조로고 세로가 은행로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시행 이후 매주 주말마다 거리에는 차량 대신 문화행사 전막, 민속 공예품 판매상들이 들어섰습니다. 은행로 태조로에서는 차 없는 거리 시작 시간에 차량을 통제하는 팻말과 차량 통제를 담당하는 차량 통제 요원들이 거리 입구를 지킵니다. 그러나 한옥마을이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 구역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의 불법 주차, 차량 통행 상황은 여전히 차가 다닐 수 있는 평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보시다시피 차량 단속 구간이라는 팻말이 보이는 곳에도 주차를 하는가 하면 관광객들 사이를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차량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팻말이 있고 통제 요원들이 길을 지키고 있더라도 표지판을 무시하며 달려오는 차 앞에서는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쓰레기통 배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옥마을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한옥마을 사업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은행로와 태조로에 5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넓은 면적의 한옥마을에 한옥마을 사업소가 설치한 단 5개의 쓰레기통으로 넘쳐나는 쓰레기들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쓰레기 처리 차량이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쓰레기통이 부족해 쓰레기통이 없는 지역은 주변 상점과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이와 같은 쓰레기들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사진과 같이 한옥마을의 거주민들 또한 자신을 담당해 정해진 날 쓰레기 버립시다. 음식물 쓰레기통 사용 안 하시면 고발하겠습니다. 내 집만 깨끗하면 되나요? 관광객도 테이크아웃 컵 깨끗이 채우세요. 생각 좀 합시다 우리. 라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말라는 글을 붙이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옥마을의 쓰레기통 부족은 거주민들이 경고성 문구를 써놓을 만큼 심각합니다. 네, 대안주택 잘 들으셨나요? 하지만 이런 좋은 정책 속에서도 편의시설에 관한 허점은 존재했습니다. 저희 못장문짝 팀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허점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차 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그 결과 주차 공간에 대한 불만족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불편한 점엔 쓰레기통 부족과 휴식 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한옥마을을 위해 저희가 만든 정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대안 정책에서 크게 주차 문제와 쓰레기통 문제 두 가지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주차 문제에 대한 공공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제가 키가 안 나긴 한데 이쪽은 일방통행 구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양방향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주시는 피한 구간, 즉 마주보는 차량을 서로 피해서 양보하는 구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림처럼 이 피한 구간이 불법 주차를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불법 주차된 차량 단속 및 은행로 등 한옥마을의 일방통행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일방통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 주행하는 운전자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일방통행 구간임을 인식시켜줍니다. 이 표지판은 일방통행이 시작되는 지점과 운전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지점 정에 설치한다면 일방통행이 보다 원활히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를 통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차들을 피해다니는 일이 없고 슬로우시티에 걸맞는 한옥마을 거리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첫째,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 개수를 늘려야 합니다. 소액길인데 안내판이 보이잖아. 힘드셨죠? 주차장 안내판이 없어. 불법 주장 이제 NO! 주차장 안내판은 한옥마을을 관광하러 오는 차량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전방 500m 구간부터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300m, 100m마다 설치합니다. 한옥마을 주차장은 한옥마을 변두리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주차 안내판을 보고 주차를 잘 해준다면 내부로 들어와 인도를 위협하는 차량을 막을 수 있고 관광객들이 주차 후보다 편한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에 주차 시 할인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할인권은 한옥마을 내 태조지 박물관, 경기장 등 입장권 가격을 할인해주며 또한 상인들과 합의하에 음식점 음식값을 할인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할인권은 관광객들이 보다 더 저렴하게 전통체험을 할 수 있으며 가격이 부담되었던 음식 또한 만족스러운 가격에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전주 한옥마을은 관광명소이면서 동시에 거주민들의 생활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과 주차 마찰이 일어나는 사례도 허다한데요. 거주민들에겐 너무 부담스러운 공영주차장 주차비, 그래서 거주민 스티커제를 도입합니다. 거주민들에 한해 차량에 발행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 시 가격을 낮춰준다면 골목골목 거주민들의 차들 때문에 다니기 어려웠던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와 주차 마찰이 심해 매일 언성을 높였던 거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한옥마을에 설치된 쓰레기통의 개수를 세어본 결과 5개가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쓰레기통을 찾지 못한 관광객들은 끝내 바닥에 버리고 하는데요. 쓰레기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한옥마을 내 쓰레기통 개수를 늘립니다. 한옥마을 사업소에 건의를 들어본 결과 미관상 한옥마을을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엔 쓰레기들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태조로와 은행로에는 200m마다, 인적이 드문 거리는 500m마다 설치한다면 보다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앞서 말한 쓰레기통이 한옥마을의 미관을 해칠 것 같다고요? 미관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한옥마을의 풍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 쓰레기통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는 한옥마을 쓰레기통 공모전을 통해 보다 한옥마을다운 쓰레기통 디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다는 자부심과 애양심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묻장무적의 공공정책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한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못작은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한옥마을 곳을 돌아다니며 주차장의 불편함이나 또는 편의시설에 쓰레기를 버리려 할 때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거나 또는 쉴 곳이 부족할 때 쉴 곳이 없음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옥마을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느끼는 한옥마을에 대한 불편함을 조사하기 위해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반이 넘는 관광객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을 표하였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저희는 이제 한옥마을의 주민들이 이런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한옥마을 거주민과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주민께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가격 부담 그리고 쓰레기로 인한 집 앞 미관 해침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한옥마을의 시행 중인 정책이 무엇인지 한옥마을 사업소에 이메일과 전화로 현 시행 정책을 문의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한 정책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문제 시정에 대한 사람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명 녹음을 하였고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방금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까와 같은 공공정책들을 마련하였고 시청에 저희가 마련한 정책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시청에서는 표지판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한다고 하였고 쓰레기통 문제에 대해서 한옥마을 여건상 곤란한 부분으로 개인용 소재된 쓰레기통을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 저희는 네, 아이고 시간이 마지막에 조금 모자랐는데요. 마지막에 못한 이야기는 심사위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심사위원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서 다른 것은 이 대회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 들으면서 한옥마을에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차 문제고 하나는 쓰레기통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전체 제목은 소화불량 한옥마을 주차의 주치의 주차 문제만이 아니고 여기는 프린트에 주차의라고 해서 주치의가 맞는데 이 주차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주차의로 이제 어느 그럼 쓰레기통 문제. 쓰레기통 우리가 또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의아한 측면이 있었고, 사전 그러니까 대안과 정책, 공공 정책을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실행 계획까지 세우기 전에 실태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더 어떤 식의 구체적인 작업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나도 한옥마을 다 왔지만 사실은 관광객들이 이런 그쪽 지형에 박지 않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그 한옥마을 안으로까지 들어가기가 좀 꺼려져요. 그 안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에 차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대체로 주민 차량이 많다. 나는 그때 가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 차량하고 관광객 차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것은 대체로 주민들 생활 쓰레기 봉지 같은데 지역마다 쓰레기 수거 봉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같은 주민들이 내놓은, 그런데 그것을 쓰레기통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보통 쓰레기통 길가에 이제 내가 느낀 것은 지금 5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버리는 쓰레기는 한 5개 정도 소화가 됐다고. 쓰레기통이 많이 있는 게 깨끗하게 만드느냐 없는 게 깨끗하게 만드느냐 이거는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쓰레기통이 많다고 해가지고 도리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민 생활 쓰레기가 1차적인 문제 같은데, 그것을 쓰레기통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 아무나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 한옥마을이 이미 규모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9만 6,330제곱미터고요. 그 안에 있는 주택은 한옥으로는 지금 2012년 6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한옥은 700채가 있고요. 한옥을 부속으로 해서 지어진 건물은 150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은 실질적으로 2층 이상 건물이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한옥마을의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한옥은 약 500에서 600채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차량은 500에서 600 가구당 500에서 600이기 때문에 직당 차를 2대씩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1000에서 1200대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실제 주민들 중에 한옥마을에서 사설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주차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택당 웬만한 차고가 하나씩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차량이 거리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을 뿐더러 그 지역 상인들 또한 한옥마을 주차장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한옥마을 주차장이 아닌 객사 쪽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대 평균 2대라 그러면은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개인 주택당 주차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한옥마을 방문해 보시면 태조로 은행로 주위에 한옥 집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후방 일반 주택들이 위치해 있고요. 근데 다니시다 보면은 차고 문이 열리고 차량이 나오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네, 두 번째 그 쓰레기통으로 과연 해결 가능한 건지, 늘리면은 해결 가능한 건지 도 우선 쓰레기통을 늘린다고만 생각하시죠. 혹시 댁이 아파트신지 실례지만 네, 이렇게 역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사생활을 그럼 제 경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에 사면 재활용 수거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음식물 쓰레기 따로, 재활용 따로. 그런 식으로 한옥마을에도 설치가 돼야 된다는 취지를 쓰레기통과 연결해서 했는데 시간은 부족한 관계로 그걸 쓰레기통으로 얘기를 하지.
네, 그 전주시청에서도 지금 쓰레기통을 관리하는 데가 한옥마을 사업소라는 곳입니다. 시청 관련 부서이고요. 거기서 관리하는 쓰레기통을 보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 쓰레기통을 쓰레기차가 와서 주기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그 쓰레기통만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준다면 한옥마을 주민들도 굳이 무단 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저희 일단 1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임광호 선생님. 여러분들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공공정책을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면 한옥마을 내 시설이나 건물 이용료를 이용할 때 할인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요. 쉽게 말해서 왜 이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공영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에 할인을 해주면 상인들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두 번째, 그다음 이 정책을 제안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책에 대해서 상인들이 동의를 할까 또는 그 부분들을 확인하셨는지 두 번째, 박문규 학생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신문 자료를 올리지 못해서 정말 유감인데 신문 스크랩 자료에 따르면 한옥마을 그런 한옥마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불법 상인들의 그런 음식점이나 그런 앞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그냥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한옥마을 공영 주차장 무료로 열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시청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 한옥마을 그 공영 주차장 이렇게 무료로 열어줄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한옥마을 그런 상인들과 거주민들이 다 느끼는 그런 바로는 느끼는 바로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을 많이 겪었어요. 호소를 했고 그런 걸 저희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할인권을 지급하는 제도에서는 일단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그런 상인이나 거주민들 자체가 이미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심사위원 질의응답 없으시면 잠깐 한번 저기 카메라 바로 앞에 네, 바로미팀의 최서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공영주차장이 한옥마을에서 20-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내가 안 되는 것도 큰 문제긴 하지만 멀어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생각하진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주 한옥마을은 슬로우 시티로서의 그런 명물 도시로 전락이 이렇게 인식돼가고 있는데요. 20분에서 30분이라는 거리는 그렇게 그다지 먼 거리도 아닐 뿐더러 한옥마을 거리 자체가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으면서도 이렇게 슬로우 시티다운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 옆에 학생 바로 언어팀의 김사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설문에서 주차장이 어디였는지 잘 모른다는 답변이 높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외에는 뭐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가봤을 때는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 솔직히 그리고 그런 이유 그렇게 몰랐다는 이유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그 주차장이 유료화돼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내고 싶지 않고 그런 이유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유료화에 대해서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북촌 한옥마을은 평균 주차 비용이 10,000원이고 그리고 경주에 있는 경주 쪽 한옥마을 하나 더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은 주차요금이 아마 시간당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시간당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 사이로 다른 타 시도 한옥마을에 비하여 반값 이상 혹은 그 이하 그걸 저렴하기 때문에 그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도 저희에게 저희가 민원서를 냈을 때 답변을 보내왔어요. 시청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쌍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 전 시간이 변했네요. 네, 전주 한옥마을 주차료는 경주보다 저렴하다라는 사실로 확인으로 잘 들었습니다. 발표와 질의응답 전반적으로 잘 들었고요. 인사하고 이제 내려갈까요? 촬영 금액 고생하셨습니다.